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HR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인 산후문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고용노동부 및 정부 지원 사업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2차 통합 안내를 실시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하반기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워크넷에서 안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 내 1배움카드 개편 방안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새롭고 다양한 수출길을 열기 위해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통합 재설계하고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보다 높은 기본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당초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게 설정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의 하나인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5,00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기업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중 월급여 260만 원 이하인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도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은 채용 관련 소식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이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시 채용을 골자로 한 채용 패러다임 변화가 벌어지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구직자 1,497명을 대상으로 수시 채용 부담감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취업준비생 4명 중 3명은 언택트 채용 전형이 본인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지난 28일 취업성공 플랫폼 잡코리아가 4년 대졸 학력의 취업준비생 607명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경제계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 적용은 인건비를 늘려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고 국가 재정의 적자폭도 키울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8일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6개월째 이어지면서 코로나를 무기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용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제보받은 사용자의 코로나 갑질 사례를 2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통합물류협회 차원에서 택배 없는 날 논의가 진행됐으며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가 8월 14일을 사실상 공식 휴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HR 및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 구글이 코로나 여파로 도입한 재택근무를 내년 7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현지시각 27일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IT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재택근무, 원격근무를 잇따라 도입한 뒤 직원들의 복귀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까지 연장 계획을 공식화한 건 구글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일본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약 30에서 40%가 사무 공간을 지금보다 줄일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기본 근무 형태로 정착시키는 기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뉴욕과 도쿄의 도심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연말까지 2배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로 원격 재택근무가 늘어난 데 따라 근로자 권익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배포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반바지나 샌들 허용 등 여름철 자율 복장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인 구직 플랫폼 사람이니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반바지나 샌들 등을 허용하는 복장 자율화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76.4%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령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 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 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2일 재직자 체당금 신설, 소액 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동조합이 위원장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중복가입 금지 규약을 내세워 노동자의 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 산하 A사 지회가 과거 박씨가 지회에 적대적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입을 반대했고 이에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가입 거절을 통보한 사례입니다. 주민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휘감독하에 주 5일 매일 8시간 근무하면서 매달 최저임금액과 비슷한 돈을 받았다면 자원봉사자로 계약했어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